나는 어릴 때부터 이상한 일을 겪으며 성장했다. 아마 이상한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글 쓰는 걸 천직으로 알고 살았을 거다. 지금의 이런 삶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문단의 한 획을 긋는 삶을 살았을 거다. 유년기에 내가 초등학교에서 홀로 놀이하고 있을 때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두 여자, 키 작은 여자와 키 큰 여자가 있었는데, 키 작은 여자는 지금 생각하면 나이가 어려 키가 작았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키 작은 여자는 어린 내가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해주었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신고 안 하면 내가 무서운 일을 겪는다고 말해주었다. 4살 때 엄마 따라 백화점에 갔는데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유로 낯선 아저씨가 가방에서 리모컨 크기의 도구를 꺼내 내 이마를 쳤는데, 그때 내가 비틀거리며 주저앉은 적이 있었고 잠시 기절을 했던 것도 같고 그렇다. 나는 내가 들었던 가족에 대한 이야기의 기억을 잃어버렸다. 어릴 때 놀이하다 절벽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 그때 어떤 여자가 나를 구해주었다. 나는 그 여자가 천사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비웃었다. 그때 그 여자가 MK 울트라 프로젝트의 실험체라고 나에게 말해주었다. MK 울트라 프로젝트란 말은 그 여자가 나에게 들려주기 전 형제가 들려준 이야기였다. 형제자매는 그 당시 유행하는 다양한 소재의 책을 탐독하였고 매우 박식했다. 아무튼 이상한 일들은 자주 경험했는데 어린 시절 나는 두통을 자주 겪었다. 머리가 아파 울 정도였다. 10대에는 내 생각이 들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즉, 내가 사토라레라는 거다. 그런데 친한 친구와 가족은 나를 사토라레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장하는 중간중간 내 마음을 크게 동요시키는 일을 겪을 때마다 가끔 VTK를 겪었다. 가장 구체적인 VTK는 초일 때다. 나는 그게 천사인 줄 알았다. 그 천사는 학교에만 가면 내 가슴에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결석을 자주 했는데 며칠 결석하다 등교하면 천사는 나에게 말을 걸었다. 무엇 때문에 결석했는지 코치코치 깨물었다. 몇 달 동안 천사라고 믿다가 나는 의심을 했다. 무슨 천사가 학교에만 오면 말을 걸어? 천사인데 왜 무조건 나한테 물어봐? 혹시 담임이 천사가 아닐까? 하고 담임을 관찰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가끔 내가 크게 동요되는 일을 겪을 때 VTK로 아저씨 2명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젊은 여자 2명의 목소리가 뇌로 들리기도 했다. 20대에도 내 생각이 들린다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채지 못했다.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말이다. 나는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나를 회방 놓는다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중학교 때 연필로 답안지에 마킹을 했는데 시험 후 채점된 답안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내가 체크한 정답마다 지운 흔적이 있었고 체크하지 않은 오답이 체크되어 성적이 낮게 나왔다. 답안지를 함께 확인하던 선생은 왜 정답을 틀린 답으로 고쳤어? 처음 체크한 게 정답이네. 했다. 20대에 직장 다닐 때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한두 번은 괜찮은데 3번째쯤 되면 나에 대해 뭔가 오해를 하고 상대방이 나를 피하는 일을 겪었다. 나에게 어떤 후배가 이상한 전화를 거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고 우회적으로 뭔가를 내게 묻는 일을 겪기도 했다. 누군가가 내 지인에게 내 행세를 하며 전화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내 행세를 하여 이상한 전화를 여기저기에 걸어 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든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30대에 소설 습작하며 만난 사람에게도 비슷한 일을 경험하였다. 그 후
모임이 와해되기도 했다. 내가 전파무기 피해자임을 인지한 후 만난 피해자도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보통 때처럼 밝은 음성으로 전화 통화를 했는데 통화 중 자꾸 나에게 너 상독이 맞니? 너 상독이 맞니? 하고 묻는 거다. 자꾸 이상한 질문을 들으니 나는 전화 통화 중 내내 기분이 나빠졌고 그 후 연락을 안 하게 되었다. 2011년도경 처음 구체적으로 VTK를 경험했다. 그때 이들은 일정한 내용의 시나리오를 갖고 등장했고 대체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머릿속에 라디오를 계속 켜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2006년경 다시 VTK를 경험했는데 이때에도 너무나 이상했고 인터넷에 검색하여 MK 울트라 프로젝트라는 말을 접했다. 이때 이들은 무슨 의도인지 내게 구체적으로 정보를 주었다. 너에게 걸린 프로젝트가 몇 가지인데 하며 그걸 나열했다. 피해망상, 우울증, 대인기피, 열등감 등등인데 다 기억나지도 않는다. 대략 10개 정도를 나열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들이 했던 말이 내가 너무 밝다는 거다. 너무 밝아서 자기들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났다는 거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영국이라고 말한 것 같다. 영국에서 내 뇌파를 복제하여 우울증 환자에게 적응시켰다라는 말도 했다. 그들의 말을 다 믿을 건 못되지만 그때 이런 말도 했다. 나에 대한 데이터를 팔려고 할 때 상대방이 했던 말이 아닌가 싶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게 밝혀지면 천문학적인 숫자로 보상해야 한다. 인간 정신세계의 영역은 어쩌고 측정할 수 없는 거다. 인간의 자율신경까지 제어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런 말도 했다. 너를 공각기동대만도 못하게 해주려고 했어. 공각기동대의 거북이처럼 만들려고 했어. 그 말에 공각기동대를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받았다. 그런데 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공각기동대는 엄청 분량이 많았다. 그래서 컴으로 정독할 수가 없었다. 나는 빠르게 휙휙 넘겨보았는데 공각기동대에서 거북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공각기동대에서 전내화라는 단어에 충격을 받았다. 내가 겪는 일이 바로 전내화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 이상한 일을 일평생 잔뜩 겪어도 나는 나름 살고 있다. 심지어 촛불 집회도 나가고 말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사는 것도 내 버킷리스트 중 하나니까 나간다.